이게 시장에서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서 수치로 보입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수치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중국 벌크선 그리고 배터리에서. 자, 미국의 중국 관세 폭탄 효과 확인됐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이 중국에다가 관세를 이미 때리고 있었고 비관세 장벽도 있었어요. 그건 바이든 정부부터 왔던 건데 요런 것들에 대한 효과가 지금 나타나고 있고, 특히나 관세 폭탄이 이제 때리기 시작을 했고 더 큰 폭탄이 들어올 거라고 하니까 이게 시장에서 움직임이 이미 나타나서 수치로 보입니다. 기대감이 아니라 수치로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어디서? 중국 벌크선 그리고 배터리에서. 뭘 안 해도 오르는 2차전지. 일단은 뭐 2차전지는 이래도 안 오릅니다. 안 오래요? 일본 유럽 기업과 ESS 공급 논의. LG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소식이 전해졌는데도 대다수가 하락해요. 심지어 LG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소식은 꾸준하게 이어집니다. 수주 잔고가 엄청나요. 심지어 이게 의미가 있다 그랬잖아요. 어떤 의미? 중국 텃밭인 유럽에서 그것도 LFP ESS로 수주를 때렸어요. 턴키로 얼마 전에 막 수주도 해. 그 수주 잔고가 지금 10조가 넘어간다니까요. 훨씬 넘어요. 근데 주가를 못 올라가는 건지 안 올리는 건지 그거 답답해요. 그냥 진짜로. 상승할 만하면 매도세가 몰리고 날도 잘못 잡고 시장도 안 좋고 그날 유별나게 그래요. 요즘에. 공매도까지 겹치자 보니까 쉽지 않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어요. 역시나 실적이나 확실한 터닝 포인트 한 방이 좀 필요한 상황이다. 수급이 유인될 만한, 그리고 지금 사람들이 좀 안심할 만한 소식이 필요한데 사실은 실적이 첫 번째고 기타 요소들이 필요하다. 자, 그리고 이런 얘기가 나와요. 주가는 어렵게 움직이고 있지만 K배터리 반전기에는 뭐 앞에는 그냥 기사에서 쓴 거고, 미국의 2월 중국산 수입이 59%, 이거 배터리 수입이 급감했다는 겁니다. 반사이익 관련 소식인 거예요. 이게 지난 2월 미국이 수입한 중국산 전기차용 리튬 이온 배터리가 전년 대비 59% 축소가 됐다고 합니다. 많이 줄었구나. 미국 국제무역위원회 무역 통계에서 나온 거고요. 1, 2월 미국의 중국산 전기차용. 근데 이게 중국의 전기차용이 아니라 아마 비전기차용일 거예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냥 구두로 드릴게요. 나와 있는 자료는 전기차용이라고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거 비전기차용일 것 같거든요. 왜냐면 전기차용 배터리를 수입량이 이만큼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쨌든 간에 리튬이온 배터리의 수입량이 지금 24.4% 1, 2월에 줄어들었다. 특히 1월에 14.8% 늘었는데 2월에 급감했고, 이건 3월은 아마 더 줄었을 확률이 그러면 상당히 높겠죠. 미국은 전기차용이 아니라 비전기차용 배터리 ESS 배터리 80%라고 있어요. 이거는 기사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제가 구두로 말씀을 드리면 ESS용, 그러니까 비전기차용 리튬이온 배터리를 가져다가 지금 중국이 수출하는 물량이 80%입니다. 전체 미국이 가지고 있는 게. 근데 그게 급감을 하고 있다라는 소식들이 지금 들려오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중국이 그냥 수출하는 물량이 다 줄어든 거 아닐까요? 아니면 미국이 수입 물량이 줄어든 거 아닐까요? 하시잖아요. 그게 아니고요. 1, 2월 미국의 전체 배터리 수입은 23.1% 늘어났습니다. 이게 중국을 제외한 일본, 한국, 폴란드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은 오히려 128%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미국만 수입이 줄어들었다라는 겁니다. 중국산 공급은 크게 줄어들었다는 거고요. 이 기간에 전체 수입액에서 중국산이 차지하는 비중도 68.8%에서 42.3%로 확연히 수치로 줄어든 게 보이고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관세의 영향을 볼 수 있다라고 지금 우리는 해석을 할 수 있겠죠. 미국은 지난 2월 4일에 펜땡닐 등을 문제 삼으면서 10% 보편관세 때리고 10% 때려갖고 20%를 합쳐놨어요. 중국산 배터리는 기존에 3.4%의 기본 관세에다가 25% 관세, 이건 바이든 행정부에서 만든 거죠. 28.4%에다가 38.4%에다가 48.4%까지 늘어나 있었어요. 비전기차용 배터리는 7.5예요. 올해까지는. 근데 내년에는 25로 늘어나죠. 그래서 20.9. 여기다가 이제 10%가 붙으니까 30.9, 이게 48.4까지 늘어난 데다가 또 추가 관세 붙이고 125% 하니까 어디까지 갔냐면은 다 합치니까 어디까지 갔어요? 전기차용 배터리는 173.4 올해 기준입니다. ESS용 배터리는 중국산이 155.9%의 관세를 물고 미국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내년에는 모두 동일하게 173.4%까지 늘어난다고, 이건 제가 항상 이제 계속 바뀔 때마다 계산을 해서 여러분께 드렸잖아요.
결국엔 뭐냐면은 늘어나는 관세에 중국산 배터리 가격 경쟁력이 낮아져요. 2월에 수입 물량이 급감한 것이라는 분석, 그리고 향후 중국산 수입 감소가 지속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 자리는 그러면은 누가 채워요? 조금 전에 언급을 했듯이 1, 2월 이 중국을 제외한 일본, 한국, 폴란드 이런 다른 나라로부터의 수입량이 늘어났다는 거니까 중국은 관세 때문에 뭐 살인적인 관세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그러니까 1월은 늘어났지만 2월에 60% 가까이 줄어들었어요. 3월을 이제 확인해 보면 더 줄어들었을 겁니다. 그러면 줄어들었다고 전체가 줄어든 게 아니라 다른 데서 채워야 되죠. 어디서 채워? 일본, 한국, 폴란드. 특히나 한국에서 많이 채웠을 것 같아요. 최근에 LG에너지 솔루션의 수주 나온 것도 요거하고 무관치 않다라고 지금 볼 수가 있고 향후 수주 가능성도 더 높아진다는 희망 회로가 아니라 산술적 단순 추론이 가능하다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나오는 거죠. 업계에서 나오는 얘기들이에요. 특히 3월 이후에 대중관세율이 어마어마합니다. ESS가 156%고요. 그 다음에 전기차용 배터리가 지금 몇 퍼센트야? 이거는 이제 173.4예요. 예. 173.4%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가격적 제약이 커졌다는 거죠. 자동차 부품 관세가 유예되면 어떻게 해? 그러면 아니잖아 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보다는 낮아질 수는 있겠죠. 또 이제 어느 정도 좀 조정이 되겠지만 기본적으로 한 50% 정도 됩니다. 관세가 50% 정도 되면은 거의 무역은 힘들다라고 보는 수준이거든요. 통상적으로 업계에서 2, 30% 정도를 버틸 만한 수준으로 봐요. 그러면은 수입 물량은 이 만약에 50% 수준, 50% 전후 한 70% 이렇게 가도 수입 물량은 줄어드는 걸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155.9나 173.4나 별 차이 없습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업계에서는 뭐라고 직접 워딩을 주냐면 이렇게 줘요. 중국산 배터리가 미국 시장에서 주춤하면서 LG에너지, 그러니까 배터리 3사가 모두 반사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게 업계에서 직접 나온 워딩입니다. 그리고 이 워딩 자체의 빈도가 차츰 늘어나고 있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사로 확인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예요. 요런 얘기 안 나왔었잖아요, 얼마 전에. 그냥 제 채널이나 그냥 제 채널 정도에서 얘기를 했죠. 이거 미리 좀 검색을 해가지고 분석하고 드리는 건데 요거에 대해서 특히 시장에서는 반영이 거의 안 되고 있었는데 일단은 반영은 지금도 안 됐어요. 근데 워딩 자체의 빈도수가 늘어나고 신문 기사가 조금씩 나오고 있고 그러면 헤드라인에서 보이기 시작하고 요거는 좀 긍정적이라는 요소라고 어제 말씀을 드렸고요. 특히 미국 내로 수입되는 원자재 가격 상승에 따른 마진 압박은 있어요. 우리도 이제 미국 내로 들어오는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은 마진의 압박이 좀 있을 수 있는데 완제품 자체에다가 고율의 관세를 한 대 맞아버리고 그리고 수입을 시켜버리는 수출을 시켜버리는 중국하고 비교하면 원가 우위 자체가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는 거예요. 이 외에도 확인을 해보면은 양극재 수출량이 늘어나고 있는데 3월에 양극재 수출량이 좀 많이 늘어났다는 소식들이 있어요. 그리고 자동차 부품 같은 것도 주문량이 늘어났대요. 이거 왜 그래요? 선주문량이 늘어난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중국 반사이익들이 지금 하나하나씩 3월부터 조금씩 나타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를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야 이거 배터리만 그래. 아이 조선이 더 심해요. 예. 트레이즈 원즈라고 있는데 통계를 보니까 1월부터 3월 중국 조선업체들에 대한 벌크선 주문량이 13건밖에 안 됩니다. 32년 만에 가장 적은 규모고 91% 줄어들었어요. 벌크선은 중국이 점유율이 60%에 육박하는 건데 조선업 견제가 효과를 보이고 있다라는 분석이 대놓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91% 줄어들고 32년 만에 최악이야. 왜? 이것도 전부 다 이제 관세, 비관세 장벽 같이 맞고 있는 겁니다. 이게 무역대표부에서 수수료 부과 계획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벌크선 수주 감소에 영향을 준 거예요. 중국 선박을 가지고 있으면 손해를 본다고 하니까 이거를 그냥 수주를 안 해버리는 거죠. 그럼 누구한테 와요? 우리한테. 일단 온 거는 지금까지 그렇게 확인된 거는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계약 체결 기대감이 2분기에 좀 올라오고 있는 애들이 있다라는 얘기가 업계에서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지금 이런 기대감들이 기대였어요. 기대에서 수치로 나왔어. 그렇다고 해가지고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게 오늘 상한가가 떡상해. 당장 이제 여러분의 손실이 복구 절대 아닙니다. 이건 아니에요. 지금은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 모여야 되는 상황이라고 지금 수백 번을 말씀드렸고 저는 이거를 재작년 12월부터 어려울 거라고 말씀을 드린 섹터였잖아요. 사실은. 이거는 좀 이제 안타깝게 그래서 제가 욕도 많이 먹고 했지만 근데 지금 최근에 드리는 건 이제 단서들을 쭉 보니까 첫 단추가 좀 필요하다 사실은. 저도 이제 단추를 끼는데 이거 잘못 끼지 말고 첫 단추를 껴야지 이제 편하게 끼잖아요. 시작이 좀 시급하다. 어떤 시작? 올라가는 혹은 수급이 붙는 반사이익이 기대되는 다른 업종은 오르는데 얘는 못 오르잖아요. 얘는 못 오르는 이유가 상승 시작조차 지금 안 되고 좀 불안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수급도 좀 불안한 상황이
지속이 되고 시간이 길어질수록 초조함도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실적이 가장 선행돼야 된다는 뻔한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마중물이 좀 필요한 거고요. 마중물이 불쏘시개나 하려면은 뭐 이 외에는 뭐 KIR인데 이게 뭐 지금 되겠어요? 라는 생각이 들긴 하지만 당장 기대하기는 좀 다소간의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결국에는 뭐예요? 요런 변화들을 여러분은 살피시면서 투자자라면 결국 실적하고 올해 가이던스 집중하시면서 이런 소식들 하나하나 좀 챙기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 콘텐츠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